세종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회원 수만 18만 7천여 명으로 시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지역 교통수단별 연계성 강화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공공교통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차 문제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대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주변도로 일부 구간이 7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 편성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4,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가 다음 달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젠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울링 이용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시민들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연간 3만 원이면 언제 어디서든 탈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자전거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해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싼 거죠. 어울링 회원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 8월 기준 1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회원이 줄을 이뤘고 50대 이상도 4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용률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지난 2017년 19만 1,000여 건에 그쳤던 것이 올해 8월 현재까지 135만 4천여 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 증가율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배치된 어울링 수는 3,165대에 대여소는 626곳.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곳곳에서 어울링 대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울링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잘 구축된 만큼 이젠 적정 운영 대수를 찾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게 어울링이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계성 강화는 또 다른 숙제인데요. 어울링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이동수단의 이용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자전거가 된 어울링. 현재 3,200여 대의 어울링이 운영 중인데 이용은 어울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종시관 내 700여 대가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와 각각의 공유 킥보드 역시 별도의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호출하려면 여러 업체가 운영하는 별도의 앱이 있어야 하고 고속이나 시외버스 물론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도 이용을 위해선 정해진 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 스마트폰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교통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통합 모빌리티 형태.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면 어디 어울링 정류장에 가면 자전거가 몇 대가 있으니 그걸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곳에 공유 차량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들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들이 좀 저희들의 향후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현재 서울시에선 민간이 운영하는 티머니고란 앱 하나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택시, 일부 PM까지 한 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런 통합 플랫폼 구축에서 나아가 여러 교통수단 간의 무료 또는 할증이 적용되는
환승 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정책특별보좌관 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이들은 경제와 농업, 청년 등 7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시정 4기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비상임 위촉직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특보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꾸준히 소통하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 미래 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현 시금고의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일반 공개 경쟁 방법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지정하게 되며 1금고는 1조 8,600억 규모의 일반 회계를, 2금고는 4,600억 규모의 특별 회계 관리를 맡게 됩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 편성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4,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140억 원, 천안사랑 상품권 보전금 86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7억 원 등입니다. 여기에 재정운용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 358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천안시 의회를 통과하면 시 예산 규모는 2조 9,300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산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주변도로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서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일방통행이 없던 일이 되면서 노상주차장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곳 중 하나인 아산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인근 도로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으로 변경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일방통행 지정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구간에 지난 4월 공영 노상주차장 34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인근 상가를 주축으로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일방통행으로 민원행정센터가 마련한 임시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점, 해당 구간 내 건축행위 제한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열린 재심의에서 일방통행이 해제된 겁니다. 일방통행이 해제되면서 아산시가 이곳에 있는 노상주차장 전면을 폐지하기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없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나마도 주차장이 있으니까는 좀 이런 거 주차 없애버리면 앞으로 뭐지 주차 전용대를 만들어 놓든지 그래야지. 아산경찰서는 당장 주차난이 계속되겠지만 시가 도로 인근 저류시설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해당 구간이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산림조합이 목천읍 일원에 6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고 최첨단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조합은 물류센터를 통해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유병갑 조합장은 물류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가 다음 달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대학 진학과 취업, 창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역 20개 대학이 참여해 실시한 입학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 2023년 입시 전략을 비롯한 특강과 취업과 창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최근 나흘 사이 세종시에서만 3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전이면 양곡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이틀 뒤 새벽에도 전이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24일 새벽에는 연서면 신대리의 한 사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동이 불에 타고 공장 샌드위치 패널 외벽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부여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남협의회 봉사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농가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해 봉사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수해를 입은 부여의 한 포도 재배시설.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하루빨리 치우지 않으면 바닥에 깔린 차광막과 토사로 인해 포도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 범위가 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으차! 하나 둘 셋, 으차! 하나 둘 셋, 으차! 흙더미에 깔린 차광막을 일일이 걷어냅니다. 수분을 머금은 토사로 무게가 천근만근이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를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2년 전 천안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이 복구에 큰 힘이 됐던 것을 기억하는 봉사자들은 이번에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상심이 크신 우리 농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전국의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은 우리 충남 부여를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던 농가들도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물이 빠지면 깔려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안 걷어주면 나무 자체가 고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을 보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남협의회 봉사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지역 각 기관과 단체들도 수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서서히 상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추석을 앞둔 과수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밭을 갈아엎을 처지에 놓인 한 멜론 농가가 상품 가치가 떨어진 멜론으로 깍두기를 담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훈훈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인병 씨. 멜론을 재배한 지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성스레 키웠지만 긴 장마와 폭염으로 당도가 떨어져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일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수확을 해서 추석 선물용으로 이제 나가야 될 물건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식같이 키운 멜론을 폐기 처분할 수 없었던 박 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과 함께 멜론으로 깍두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멜론으로서의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시원하고 단맛이 도는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 폐기 처분하느니 이걸 교회에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여해서 우리가 깍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근 멜론 깍두기는 각 읍면동을 통해 천안 지역 25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음봉에 모두 3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돌봄교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특성화 공간 등을 갖춘 음악특화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될 전망입니다.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음봉 어울샘 도서관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방 월천 도서관은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상 개관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아산 지역 서부권에도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예정 부지는 신창면 남성리 일원으로 도서관과 키즈앤 맘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 수건 사업인 서북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즈앤맘센터 연계 조성으로 도서정보 서비스 역할 수행 및 양육자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 103곳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민원 콜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3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난해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론 136만 4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대표 민원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행정 분야는 물론 교통과 생활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연중 무휴로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돼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한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아트밸리 별빛 음악제가 열립니다. 음악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현악 오중주 등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26일 저녁 7시에는 국립경찰교향악단과 정동하, 알리 등 초청 가수의 공연이 펼쳐지며 27일 저녁 8시에는 아산 시립합창단과 천안 시립합창단 등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7시에는 김성화 트리오와 소리꾼 이봉근이 참여하는 별빛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천안시립합창단은 다음 달 1일 시청 봉서홀에서 가수 윤형주와 함께하는 7080 가요음악회를 엽니다. 제86회 정기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임한귀 예술감독의 지휘로 7080 가요와 대학가요제 수상곡, 뮤지컬 음악 등을 세시봉 출신 윤형주와 함께 선보입니다. 입장료는 8,000원이며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